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7과에서 집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표현, 그리고 또 집의 종류, 집의 구조에 대한 어휘를 공부했고, 또 물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표현까지 공부했습니다. 또 문법으로는 비교하는 뭐뭐만 하다. 네, 이런 문법하고 어떤 행동이 끝나고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아어에 놓다, 아어에 두다 이런 문법도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공부한 이 모든 것을 네, 기억하면서 듣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듣기 1번입니다.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입니다. 자, OX 문제예요. 여러분 먼저 듣기를 듣고 그 다음에 O인지 X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세요. 이 집 전망이 정말 좋은데요? 햇빛도 잘 들고요. 집을 잘 고른 것 같아요. 그런데 방도 거실도 지금 사는 집 반만 해서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책장하고 옷장은 버리고 올까 봐요. 책이나 옷을 아무데나 쌓아놓으면 집이 더 답답하고 지저분해 보일 거예요. 작은 물건들을 수납장 안에 잘 넣어놓는 게 집을 넓게 쓰는 방법이래요. 그래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네, 잘 들으셨어요? 남자가 이사를 하려고 어떤 집을 구했어요. 네, 그런데 전에 집보다 크기가 작아서 어떤 물건들을 버리고 오려고 하는데 여자가 어떤 조언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O인지 X인지 생각해야 할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남자는 이 집으로 이사 올 예정이다. 2번. 이 집은 남자가 지금 사는 집보다 좁은 편이다. 3번. 남자가 지금 사는 집에는 가구가 없어서 옷과 책을 쌓아 놓았다. 자, 여러분 바로 O인지 X인지 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 조금 헷갈린다 하는 문장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듣고 O인지 X인지 맞춰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집 전망이 정말 좋은데요? 햇빛도 잘 들고요. 집을 잘 고른 것 같아요. 그런데 방도 거실도 지금 사는 집 반만 해서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책장하고 옷장은 버리고 올까 봐요. 책이나 옷을 아무데나 쌓아놓으면 집이 더 답답하고 지저분해 보일 거예요. 작은 물건들을 수납장 안에 잘 넣어놓는 게 집을 넓게 쓰는 방법이래요. 그래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자, 다 해보셨어요? 자, 그럼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남자는 이 집으로 이사 올 예정이다. 네, 그렇죠. 네, 이사를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집을 봤어요. 그리고 전에 살던 집보다 반만 해요.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사 올 예정이다. 네, 맞습니다. 자, 2번. 이 집은 남자가 지금 사는 집보다 좁은 편이다. 그렇죠. 네, 남자가 지금 거실과 방이 지금 사는 집보다 반만 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좁은 편이다. 맞습니다. 자, 3번. 남자가 지금 사는 집에는 가구가 없어서 옷과 책장을 쌓아 놓았다. 자, 지금 사는 집이에요.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사는 집의 반만 해서 옷장과 책장을 버리고 올까 해요.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집에 가구가 있어요. 그렇죠?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X입니다. 자, 잘 해보셨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대화를 보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집 전망이 정말 좋은데요? 햇빛도 잘 들고요. 집을 잘 고른 것 같아요. 그런데 방도 거실도 지금 사는 집 반만 해서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책장하고 옷장은 버리고 올까 봐요. 책이나 옷을 아무데나 쌓아놓으면 집이 더 답답하고 지저분해 보일 거예요. 작은 물건들을 수납장 안에 잘 넣어놓는 게 집을 넓게 쓰는 방법이래요. 그래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책이나 옷을 아무데나 쌓아 놓으면 집이 너무 지저분해 보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건들을 수납장 안에 잘 넣어두는 게 집을 넓게 쓰는 방법이라고 우리 여자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집 꾸미기에 대한 대화입니다. 아래의 가구와 물건을 어디에 놓기로 했는지 표시하세요. 자, 그림에 가나다라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소파, 책장, 시계를 어디에 놓기로 했는지 자, 우리 대화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듣겠습니다. 로라, 소파는 어디에 놓을까? 창문 쪽 아니면 이쪽 벽? 창문 앞이 좋겠어. 그리고 소파 옆 벽에는 책장을 놓자. 책을 여기 꽂아 놓으면 소파에 앉아서 꽂거나 빼기가 쉬울 테니까. 좋은 생각이다. 그럼 시계는 소파에서도 잘 보이고 부엌에서도 잘 보이게 책장 옆에 여기쯤 걸어 놓을까? 좋아. 그런데 마룻바닥이 너무 차갑다. 아무래도 카펫을 깔아야겠지? 그래, 그러자. 자, 아마 이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어디에 놓을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위치를 한번 잘 들어보셨나요? 네, 자, 아마 여러분이 잘 표시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맞는지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로라, 소파는 어디에 놓을까? 창문 쪽 아니면 이쪽 벽? 창문 앞이 좋겠어. 그리고 소파 옆 벽에는 책장을 놓자. 책을 여기 꽂아 놓으면 소파에 앉아서 꽂거나 빼기가 쉬울 테니까. 좋은 생각이다. 그럼 시계는 소파에서도 잘 보이고 부엌에서도 잘 보이게 책장 옆에 여기쯤 걸어 놓을까? 좋아. 그런데 마룻바닥이 너무 차갑다. 아무래도 카펫을 깔아야겠지? 그래, 그러자. 네,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잘 찾으셨죠?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파를 어디에 놓기로 했죠? 네, 창문 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소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책장은 어디에 놓기로 했어요? 네, 소파 옆에 벽에 놓아서 여기가 되겠네요. 벽에 놓아서 소파에서 잘 꺼내고 넣을 수 있도록 벽에 놓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계는 어디인가요? 책장 옆에
옆에 걸기로 했죠. 네, 소파에서도 잘 보이고 또 주방에서도 네, 잘 보일 수 있도록 네, 여기 벽에 책장 옆 벽에 걸자고 했습니다. 자, 그럼 맞는지 우리 듣기 2번도 대화를 보면서 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로라, 소파는 어디에 놓을까? 창문 쪽 아니면 이쪽 벽? 창문 앞이 좋겠어. 그리고 소파 옆 벽에는 책장을 놓자. 책을 여기 꽂아 놓으면 소파에 앉아서 꽂거나 빼기가 쉬울 테니까. 좋은 생각이다. 그럼 시계는 소파에서도 잘 보이고 부엌에서도 잘 보이게 책장 옆에 여기쯤 걸어 놓을까? 좋아. 그런데 마룻바닥이 너무 차갑다. 아무래도 카펫을 깔아야겠지? 그래, 그러자. 네, 잘 보셨죠? 네. 자, 그래서 이사해서 물건을 어디에 놓을지 참 이사했을 때 물건을 어디에 놓을지 생각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어디에서 좀 더 많이 시간을 보낼까를 또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떻게 움직일지 또 어디에 놓으면 편리할지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위치를 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다 배치를 하지만 중간에 좀 이 배치를 바꿔서 뭐 분위기 전환도 하고 또 좀 더 편리하도록 내가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좀 이런 위치도 좀 자주 바꾸는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그러면 다음 듣기 3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의 아파트에 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자, 뉴스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모르는 단어도 있을 텐데 먼저 그냥 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주택하면 상자처럼 네모나게 생긴 아파트가 한 줄로 쭉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서울에 이런 아파트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기를 바라고 안방과 거실의 창문이 남쪽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가 아니라 다양한 모양의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집의 구조와 개성 있는 해외 공동주택의 특징을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서울에서도 다양한 공동주택을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잘 들어보셨어요? 어떠세요? 네, 좀 들리나요? 네. 자, 일단 먼저 듣기에서 우리가 아파트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에서 아파트를 이야기할 때 네모나게 생긴 상자 같은 네, 아파트 그리고 한 줄로 쭉 늘어져 있는 아파트 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네, 한국의 아파트인데요.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네, 상자 같은 네, 집이 한 줄로 쭉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생겼는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두 번째 들을 때는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주택이라는 거, 그러니까 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공동이에요. 공동주택은 우리가 집, 주택이라고 하면 단독주택, 뭐 전원주택 하면 한 집이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동주택은 공동이란 말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주택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사실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살죠. 우리 가족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건물 안에서 같이 살아요.
그런데 좀 너무 재미없죠. 네. 생긴 모습이 재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주택처럼 예쁘게 만드는데 아파트처럼 여러 집이 사는 그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공동주택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층에 사는 가족과 2층에 사는 가족은 아니지만 다른 집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주택 안에 같이 살아요. 다른 집들이 같이 삽니다. 자, 이러한 모습도 있고요. 또 네, 이거 좀 재미있어서 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디자인이 굉장히 뭐 좀 특이하고 네, 예쁘고 네, 이러한 집 우리가 예쁜 집에 살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사는 것은 아파트처럼 네, 사는 것이 바로 공동주택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서울의 아파트는 대부분 어떤 모양이에요? 자, 어떤 모양인지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 또 써보세요. 자, 2번. 서울의 아파트가 비슷한 모양인 이유는 뭐예요? 네, 이것도 바로 제가 아까 우리 듣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비슷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들어보시고 또 써보세요. 그 다음에 3번. 서울시가 조사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사람들이 어떤 집을 좋아하는지 그걸 조사해요. 네,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듣기에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고 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듣기 3번 다시 들어볼게요. 서울의 주택하면 상자처럼 네모나게 생긴 아파트가 한 줄로 쭉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서울에 이런 아파트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기를 바라고 안방과 거실의 창문이 남쪽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가 아니라 다양한 모양의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집의 구조와 개성 있는 해외 공동주택의 특징을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서울에서도 다양한 공동주택을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듣고 잘 찾으셨어요? 네. 자, 쓰기가 어려우면 네, 저 같이 해도 되고 또 어디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만 여러분이 좀 잘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는 대부분 어떤 모양이라고 이야기했죠? 네, 상자처럼 네모난 모양입니다. 네, 상자 같은 모양, 뭐 네모난 모양 다 괜찮습니다. 네. 자, 2번. 서울의 아파트가 이렇게 상자처럼 네모난 비슷한 모양인 이유는 뭐였어요? 좀 길어요. 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기를 바래요. 그리고 또 한국의 집에서 중요한 거 있었죠. 안방과 거실의 창문이 네, 남쪽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남쪽에 있으면 좋으냐면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네, 그렇죠. 해가 이렇게 지는데 남쪽에 창문이 있으면 이 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해가 창문으로 안 오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시원해요. 네, 그래서 창문이 남쪽에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자, 3번 볼게요. 서울시가 조사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뭔가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우리가 이거는 글을 보면서 네,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뭔가를 조사를 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다양한 모양의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네,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서울시가 네, 조사를 해요. 자, 이렇게 답을 한번 써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 답이 정말 있었는지 또 어디에 있었는지 네, 보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서울의 주택하면 상자처럼 네모나게 생긴 아파트가 한 줄로 쭉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서울에 이런 아파트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기를 바라고 안방과 거실의 창문이 남쪽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가 아니라 다양한 모양의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집의 구조와 개성 있는 해외 공동주택의 특징을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서울에서도 다양한 공동주택을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보니까, 네, 우리가, 네, 생각했던 답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보이시죠? 네. 자, 서울의 주택 하면, 그렇죠. 상자처럼 네모나게 생긴 아파트가 한 줄로 쭉 써 있는 모습. 네,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사진 같은, 네, 그런 모습입니다. 자, 왜 이런 아파트가 많다고 했죠? 그렇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기를 바라고, 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사는 것을,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요즘은 또 네, 예쁜 집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런 집으로 또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자, 안방과 거실의 창문이 남쪽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유였어요. 자, 그런데 서울시에서 무엇을 조사한다고 했어요? 자, 한국인이 좋아하는 집의 구조. 자, 한국인이 좋아하는 집의 구조, 그리고 개성 있는 해외 공동주택. 자, 개성 있다라는 말은요, 좀 일반적인 것과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두 개의 공동주택 사진이 있었죠. 근데 첫 번째 거는 뭐 일반 주택하고 비슷해요. 그렇지만 조금 더 크고 뭐 1층, 2층 또는 1층, 2층, 3층이 있는 네, 그런 모습인데 두 번째의 사진은 네, 갑자기 이제 건물이 네, 이렇게 집이 좀 튀어나와 있고 좀 달랐어요. 일반 집들과는 좀 다르게 생겼죠. 건물이. 네, 이런 거를 좀 개성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성 있는 해외 공동주택의 특징을 네, 조사한다고 하지요. 왜 한다고 했어요? 네, 다양한 모양의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파트가 좋으세요? 아니면 주택이 좋으세요? 네, 이것은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또 듣기, 세 개의 듣기 문제를 한번 듣고 풀어보았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자, 듣기까지 괜찮은가요? 우리가 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네, 7과에서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화상 수업이죠. 네, 신문 기사 그리고 한옥에 대한 설명 네,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읽기 여러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네, 화상 수업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읽기에서 집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듣기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